지금 뭐 민주당 내에 좀 복잡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. 국민의힘도 지금 복잡한 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. 자, 이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. 제명됐기 때문인데요. 오늘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자진 탈당 권고 이후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마찬가지 제명됐습니다.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렸나 싶었는데 주말에 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 주최 측 추산 15,000에서 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. 한 전 대표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.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.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.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.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접으시라.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셨습니까?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을 떠날 때 네.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아마 본인으로서는 계속 정치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토크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아마 정치적인 존재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예.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당을 떠나신 분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평을 하기보다는 어떤 본인이 계속 이런 아마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한 전 대표의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내 뭐 지도부 지금 방금 말씀 들어봤습니다만은 상대당 입장에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명했으니까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애써 애면한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한동훈의 저렇게 저 토크 콘서트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면 그 한동훈의 단계 사건으로 그 제명시킨 것이 계속 부각될 거 아닙니까?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저 판단을 한 것 같고 네.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좀 양쪽에 대해서 둘 다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부와 친한계 쪽이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 항상 자유를 강조하잖아요. 그런데 그 당원 게시판에다가 익명으로 게시글 올렸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명을 하고 또 당대표 비판에 따라서 그 김종호 전 최고위원도 지금 제명 이제 된 거 아닙니까? 거기다가 그 저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비판 그 성명 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윤리에 지금 제소한 그런 상황이에요. 결국은 반대파의 그 목소리들은 완전 입틀막 하겠다는 거고 네. 장동혁의 사당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보면 지금 한가하게 저렇게 그 유료 등급제 티켓 막 그 자리에 따라서 차등해 갖고 팔면서 저렇게 토크 콘서트 할 때입니까? 지금 오히려 그 민생이나 뭐 이런 물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좀 그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의 그 팬덤 그룹들 그 새 규합해 가지고 그 권력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그 민주당의 당내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지만 우리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좀 심한 게 장안 갈등이고 국민의힘입니다.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금 그 합리적 보수라든지 중도층을 아우르지 못하고 윤호개인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과 같이 하는 이상 예. 국민들의 민심은 더 차가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. 최 의원님 그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은 네. 한동훈 전 대표 그래도 정치적인 재기 뭐 돌아오겠다 그만둘 거라는 기대를 접어라라고 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그럼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? 지금 아마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아마 뭐 이런 좀 앞으로 정치 활동을 어떻게 예. 할까 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이제 토크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자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마 계속 좀 이어가면서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좀 의미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좀 유력한 어떤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선거 출마. 예. 네. 그래서 이번에 뭐 지방선거가 되었건 아니면 지방선거 때 같이 진행되는 어떤 보궐선거 뭐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다음 총선
이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저희는 뭐 당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. 저희 당의 선거와는 큰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아마도 그런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면 그렇게 아마 선거에 출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뭐 고민하실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네, 네. 보궐이든 지방선거든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 지역에 만약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 혹은 민주당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싶은 지역이 혹시 있으세요? 일단은 본인이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그 정치는 이제 그 사실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으면은 사실 저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. 아하, 지자체장으로 예. 그 거기 있으면은 중앙에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. 그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 지역이라든지 부산같이 보수세가 강한 그 지역에 가서 이겨가지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심판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실리를 좀 추구할 그런 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지역에 나갔다가 3파전이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까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또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들더라도 명분적인 측면에서 험지에 나가서 이게 출마를 할 그런 것들이 좀 예견이 되는데 네.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지난번에 총선 때 나가지 못한 걸 대단히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그 민주당이 강세 지역에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과 3파전이 되기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또 뭐 보수 지역에 나간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파전에서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우리 당이 뭐 질 가능성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뭐 이렇게 불리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한동훈, 김종혁 두 사람의 제명 결정 이후에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 관련된 얘기입니다.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절차가 착수했다는 게 최 의원님, 이 당 윤리위 차원에서 그 제소된 건에 대해서 징계안이 정식으로 상정이 된 상태예요 지금? 예, 일단은 상정이 좀 된 상태고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이제 뭐 상정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좀 먼저 규명을 하고 네.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제소한 측과 그다음에 이제 제소당한 측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아마 그런 데 대해서는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제소한 측에서 그동안 예를 들면 배현진 위원장이 어떤 일들을 해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당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당 행위를 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당사자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배현진 위원장으로에게는 또 별도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 절차도 거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 조사와 관련된 절차가 있을 겁니다. 네네. 예.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마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실관계 파악 후에 그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향후에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네. 사실 그 윤리위 제소라는 거는 뭐 일반 당원도 할 수 있고 당협위원장도 네,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한데 제소된 거를 꼭 상정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상정을 일단 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? 아니 꼭 중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. 어쨌든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이렇게 좀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예. 그런 조사하는 과정, 이렇게 상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이번에 그렇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좀 판단하기 위한 기본 사실 조사를 하는 것들도 일단 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보다 그냥 제소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지금 맡은 당직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란 말이죠. 현직.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해야 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 의원은 지금 전두환,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. 지금 이 징계로 맞불을 놓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근데 이제 두 사항이 같은 그 이제 맞불 작전으로 했다라고 이제 그런 시각이 우세하던데 예. 두 가지 사안은 경중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죠. 어. 일단 윤리에서 그
게시를 했다는 것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의미거든요. 근데 네.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에다가 전두환, 노태우, 윤석열의 사진을 걸자라는 그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것을 결국은 쿠데타 세력들이고 그 이번에 그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에 그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 내란 정당이고 내란을 옹호했다라는 그것을 자인하는 그런 결과를 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예. 그거에 대해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에다가 윤리에다 재소한 그 건하고 네.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의 제명이 부당하다고 성명서 낸 거잖아요. 그거는 사실 당내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. 그것을 지난 30일 날 장동혁 그 대표의 가까운 그런 그 당협위원장이 이제 제소를 해갖고 바로 6일 뒤인가 그 윤리에다가 해부를 했거든요. 이상규 당협위원장. 네네. 윤리에다 해부를 했거든. 그거를 이게 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했다라고 이렇게 애써 애면을 하지만 그거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. 비례대표 선정이라든지 또는 공천, 심사 이런 것들을 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권한들을 지금 박탈하려고 한 거 아니냐.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그 조정훈 의원하고 박빙으로 해가지고 겨우 50표 차인가로 그렇죠. 이겼거든요. 네. 근데 또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계속 비판해 왔었잖아요. 그 사람을 또 당의 인재영입 위원장을 시켰거든요. 이것은 누가 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동혁 그 대표 그 체제로 측근들로 해갖고 이렇게 예. 치르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결국 한동훈과 한동훈 친한 게 쪽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쳐내고 장동혁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는 그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뭐 배현진 의원이 물론 앞으로 재소위 윤리위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예. 징계를 받게 되면 6월 선거에 당장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 교체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두고 있나요? 근데 아주 지금으로서는 너무 좀 섣부른 좀 이렇게 판단과 추측일 수 있고요. 네. 좀 전에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한파를 완전히 이렇게 축출시키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뭐 장동혁 대표의 체제로 이렇게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그런 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당내 갈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 중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뭐 누구라도 낼 수 있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저는 고성국 씨에 대한 우리 서울시당의 어떤 그런 징계 추진도 그렇고, 그다음에 배현진 위원장에 대한 우리 중앙당의 윤리위원회 제소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각 해당되는 윤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런 사실관계에 부합해서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면 되는 것이 이걸 마치 당내의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걸 정해놓고 이렇게 뭐 당에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사실 무근임을 좀 이렇게 밝혀드리겠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. 오늘은 정치, 외교, 통일,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 특히 그 최근에 우리로 따지면 그 총선, 일본에서 조기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그 강한 일본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전쟁과 무력 행사 영구 포기, 그리고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랄지 교전권이랄지 이런 것을 부여하는 평화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? 또 어떻게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까?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김 의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뭐 통상 저희가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걸 여야가 공유하고 있잖아요. 그런 네. 차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뭐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 관계를 상당히 많이 복원시켜 놨잖아요. 그리고 이제 신뢰도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그 평화헌법 제정이라든지 그 군사 강국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익 중심으로
그 대응을 차분하게 해나가면 될 문제고 그 과정에서는 여야가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. 예, 최 의원님. 예, 실은 일본의 이 평화헌법 만약에 개정 문제는 네. 이게 동북아 안보를 근본적으로 좀 흔들 수 있는 되게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잘 향후에 이 일본의 이번에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결국 일본이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할 때는 결국 주변의 우리 동맹국들이나 주변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신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국방력이나 또 외교력 이런 예. 것들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야말로 정말 여야 간에 좀 협치를 잘 해서 우리 일본이 앞으로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동북아 전체의 어떤 그런 안보를 이렇게 중시하는 입장에서 잘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네. 예,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.